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김석원입니다. 인공지능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 수건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사실 어떤 세부 분야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을 종합해야 실현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문제를 이해하기는 쉬운데 풀기는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발명되면 관심이 확 쏠렸다가 그 한계가 어딘지 알게 되면 관심이 싹 사그라지는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50년대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금세 가능할 것 같았다 다시 가라앉았고 7, 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신경망이 나왔을 때도 그랬는데 최근에 IBM 왓슨 컴퓨터가 퀴즈 게임에서 사람을 이기고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딥러닝을 쓴 시스템이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또 다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연구 경험이랑 데이터가 쌓이고 또 컴퓨터 성능도 좋아지면서 이제는 제한된 분야에서나마 쓸만한 수준으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애플 시리, 구글 나우, IBM 왓슨, 그리고 동시 통역 시스템이나 얼굴 인식, 자율주행차 등 여러 방면에서 이 실생활에 가능한 시스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완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보게 될까요? 일단 인공지능이 풀어야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연구는 기호형 지식을 다루는 쪽과 수치적 지식을 다루는 쪽으로 나눠집니다. 기호형 지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 사실, 이론, 추론 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고 기호, 즉 문자나 도형이나 수식으로 표현돼서 주로 책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이나 검색, 추론 방법, 사용 방법 등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반면에 이제 수치적 지식은 숫자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그 위쪽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처리 같은 게 일단 본 거를 센서를 통해서 숫자 데이터로 바꾼 다음에 그걸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해당이 되겠죠. 보통 오감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스에서 수집되는 원시 데이터에서 비슷한 패턴이나 경향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쪽 분야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왓슨 컴퓨터 같은 이런 기호형 지식을 처리하는 방법도 많이 발전했고 딥러닝 같이 비슷한 패턴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수치적 지식의 처리 능력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아마 완전한 인공지능은 이 두 분야가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서 만나야지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기호형 지식을 다루는 인공지능과 수치적 지식을 다루는 인공지능은 서로 떨어져 있고 이걸 이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 또 단시일에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이 개입하고 있죠.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도 결과가 대단하지만 사람이 사진에 레이블링을 해놓은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언제 올까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을 좀 더 지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기업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겠죠. 정책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인공지능은 종합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방법을 어떤 걸 쓰는지는 큰 상관이 없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한 거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풀려면 지능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IBM 왓슨처럼 퀴즈쇼에서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걸 목표로 삼는다든지 구글처럼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실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방적 혁신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인공지능 발전에는 무수하게 많아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문제 자체가 충분히 복잡해지고 현실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죠.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도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한 100개쯤 가지고 실험한 결과라면 관심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공공 데이터, 과학 데이터, 의료 데이터, 뭐 더 나아가서는 기업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함께 연구하고, 돈 없는 대학이나 스타트업에게는 이걸 이용해 볼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터 파워를 쉽고 저렴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구 결과의 평가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리고 결과도 최대한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개방적 문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어느 우수한 연구팀이 혼자 연구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단 지성이 발휘되고 여러 연구팀의 작업이 선순환될 수 있게 하려면 데이터도, 컴퓨팅 자원도, 연구 결과도 함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꼭 완전히 인공지능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가령 자율주행차가 실현되었을 때 제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윤리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을 미리 연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하나가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점점 똑똑해지고 지능적이 되는 것은 어떤 연구 주제가 아니고 이제는 기업과 국가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지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공지능 육성 정책을 펼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